이제 해야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활성산소 줄이는 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활성산소 줄이는 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활성산소 줄이는 법. 활성산소 줄이는 법입니다. 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제목 한번 보실까요? 다시 활성산소 줄이는 법. 그래서 좀 어떤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요 내용입니다. 넘어가네. 예.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산소가 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산소가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 운동이 심하다. 심한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은 내가 최대 맥박의 80%? 그 정도가 이제 그 운동을 좀 그 80% 이상 되면 운동을 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시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몸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 나빠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이 우리나라에서 그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본 결과, 체육인의 평균 수명이 밑에서 꼬랑지에서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활성산소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과하게 발생시켜도 안 되는데, 과하게 발생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산소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산소가 부족할 때, 물을 끓여다가 산소로 쓰고 또 나오는 것 때문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을 덜 발생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이제 소개해 볼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식품으로 활성산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들 중에 식이섬유질로 활성산소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비타민과 같은 그런 영양물질류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활성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 발생을 촉진시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서 이 활성산소 발생을 최대한 줄여서 노화를 좀 천천히 되도록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에 관해서는 이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질병을 유발하는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질병을 유발하는 원리. 자, 여기 보시면은 활성산소에 의한 질병 유발 원리에 관해서 좀 뭐 길게 적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전자가 부족한 그런 산소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산소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있는 전자를 뺏어오는 거죠. 뺏어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뺏어와 버린다. 다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뺏어와 버린다. 활성산소가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쪽이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활성산소가 그렇게 뺏어가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면 얘네들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반응성이 큰 이유는 뭐냐면 전자가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거나 전자가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남으로부터 뺏기도 쉽고 또 남한테 전자를 줘버리기도 쉬운 거죠. 이런 산소가 이제 반응성이 높은 산소다. 그래서 활성화되어진 산소다. 반응을 아주 잘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복잡한 이야기를 적어놔서 뭐 일단 좀 알기 쉬운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세포막에 이 활성산소가 가가지고 전자를 뺏어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이 고장나 버린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 내부 손상을 야기를 한다라는 건데, DNA를 손상을 시키기도 한다. DNA를 공격을 해버리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세포의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발생되어진 활성산소가 빠져나와 가지고 DNA한테 가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산소로서 다른 놈을 공격을 많이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않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도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질병에 관해서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좀 많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들은 뭐 대부분 활성산소가 대부분의 질병들을 많이 유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식품을 가지고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건데, 활성산소를 줄이는 식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죠. 활성산소를 줄이는 식품. 그래서 보면 식이섬유, 활성산소 중에서 대표적으로 식이섬유 중에 셀룰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그 콩나물, 배추, 야채 이런 데 들어있는 거죠. 쟤는 식이섬유질은 구조를 이렇게 보면 포도당입니다. 요거 한 개가, 한 분자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한 분자. 네, 포도당 한 개가 한 개가 이렇게 붙어서 길게 늘어져 있는데, 얘가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의 결합이 베타 일사결합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놓는 아밀라제, 뭐 말타제와 같은 당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분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는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왜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먹었던 음식물, 예를 들어서 그 밥 속에 들어있는 밥, 고구마, 감자 이런 데 들어있는 전분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관으로 흡수되면 흡수될수록 없애야 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양을 줄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야채류,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포도당을 붙잡고 빼내주거나 그 포도당이 갑자기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었던 음식물을 제한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식이섬유질이. 그래서 활성산소 흡수되어서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을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 양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보시면은 콩나물, 배추, 우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 콩나물이 그냥 한 소쿠리 있죠. 네. 배변 작용을 한다. 잘 붙잡고 빼내준다. 그 다음에 소화하고 남은 노폐물을 흡착 배설을 한다. 그 다음에 변비를 예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빼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중, 이런 식품 중에 한 개가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요 키토산 한번 보시면 요 설명을 좀 잘 한번 읽어보세요. 키토산은 흡착
지방을 흡착 배설하는 능력이 있다. 즉 없애야 되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실험해 놓은 요 책은 아놀드 폭스 박사의 요요 현상 없는 키토산 다이어트 요법 중에 수록되어진 데이터를 제가 뽑아다가 만든 겁니다. 이 책이 여기 이런 책이죠. 이런 책, 이 책 속에 나옵니다. 자, 이 책 속에 책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책. 이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키토산을 먹고 3일 동안 나온 변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나온 변을 말려 가지고 무게를 달았는데 약 9g이 나왔다는 겁니다. 9g. 네. 그런데 셀룰로스, 즉 콩나물이나 이런 걸 먹고 나온 변에 무게를 달아보니까는 4.8g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키토산을 먹었을 때는 대변 중에 지방 무게가 약 5g이고 셀룰로스는 0.5g 밖에 안 나오더라. 변으로 나오는 지방의 양이 약 10배 차이가 안 나죠. 지방을 잘 끄집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지방을 뺀다는 거예요. 음식물 중에. 그리고 내가 먹었던 지방 중에서 소화되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또 이렇게 재보니까는 키토산을 먹었을 경우에는 소화되어지는 지방이 50%고 남는 지방이 그냥 빠져나오는 지방이 50%인데, 셀룰로스는 소화된 게 거의 95%고 5%만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토산은 지방을 빼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식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런 겁니다. 알긴산, 미역이나 다시마, 해조류 이런 데 들어있는 것들인데, 네. 성질은 미끌미끌거리죠. 여러분들 왜 미역 이렇게 담가 놓으면 하얗다고 그래야 되나? 미끌미끌거리는 그런 이상한 찐득거리는 물질 나오잖아요. 그게 알긴산이거든요. 알기닉 애시드라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를 띠는 고분자 성분입니다. 얘도 베타 1사결합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일반 소화 효소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드시면 나트륨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알긴산이라고 하는 섬유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질이 활성산소를 줄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가 어떤 거냐 하면요, 이 위장이 있고 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어지는데, 이쪽 편에 보시면 오른쪽 편에 식이섬유질이 요 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동글동글 구슬처럼 되어 있는 게 포도당이라고 보면, 이 포도당을 식이섬유질이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붙잡고 있다. 포도당을 식이섬유질이 붙잡고 있다가 조금씩 장으로 들어가게 해주니까는 혈관 속에 들어온 당분의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식이섬유질들의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수분도 붙잡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혈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그 당이 소비가 되려면 또 산소가 소모가 되어지니까는 그 소모되는 산소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활성산소 발생량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런 그죠, 식이섬유질 활성산소 저감 원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감소시켜서 과식을 방지를 하고 포만감을 유지를 해준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식이 된다. 또 혈중으로 흡수되는 영양 성분의 양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영양 성분이 많이 흡수돼서 들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부 과식을 하고 있거든요. 칼로리를 전부 굉장히 내가 요구하는 칼로리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질을 먹는 거고요. 충분하게 먹지 못하고 과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또 이렇게 빼낼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세포에서 분해 저장시켜야 하는 물질량이 감소되어지고 연소시켜, 즉 분해해서 없애야 되는 지방이나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양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니까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소비시켜야 되는 물질의 양이 적어서 산소량도 적다. 그래서 발생되는 활성산소 양도 적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활성산소도 적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질은 내 몸을 조절해 주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이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활성산소 발생량을 줄이는 식품 두 번째 어떤 거냐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청소부다라는 건데, 이 L-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하는 얘네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려면,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좀 그려가면서 한번 써보자고요. 요거는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가지고. 자, 이 활성산소는 어디서 없애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세포까지 가야 돼요. 이게 세포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핵이 들어있고, 핵 속에 DNA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게 세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비타민 C가 위장에서, 일단 녹아서, 또 음식하고 같이 먹으니까는 비타민 C가 내 몸의 음식물들하고도 또 반응을 해요. 거기도 소모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장으로 내려가고, 장에서도 또 다른 물질들하고 반응할 때 얘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된다, 쓰여지게 된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일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장, 대장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흡수되어진 비타민 C가 혈관으로 들어오는데, 혈관에 비타민 C가 들어오게 되면 이 비타민 C가 혈관에 있는 물질들하고 또 반응을 해요. 소모가 일어나죠. 많이 일어납니다. 혈관 안에서도. 그러고 이제 얘가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모세혈관에서 빠져가지고 세포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혈관에서 빠져나갔는데 체액으로 들어오죠. 이제 물. 그 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또 없애야 될 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비타민C가 소모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세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비타민 C가 이제 비로소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데도 쓰이고, 여기에 세포 대사를 하는데 물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도 얘가 쓰이고, 여기 오는 것이 이제 비타민 C 중에 들어있는 전자도 있고, 양성자라고 있었죠. H+, 양성자. 이것도 여기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놈이 또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면 요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들어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들어가야 돼요. 요 미토콘드리아 여기죠, 그죠? 미토콘드리아 안에까지 들어가. 얼마나 많은 관문을 거쳐서 가야 됩니까? 자, 한번 가보자고요. 위장에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또 줄어들죠. 혈관에 흡수되어져서 혈관 속에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혈관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요 체액, 림프액, 체액 속에 가가지고도 또 줄어들죠. 여기까지 온 놈이 비로소 또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되죠. 세포 안에 들어간 놈이 또 미토콘드리아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 일을 해결을 보려면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진짜 여기까지 살아서 가는 비타민 C가
얼마나 있겠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많이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이 부분 좀 실감나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요게 세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타민C가 이동하고 있는 경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C를 어떻게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비타민C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분자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요. 항산화 분자, 여기 보면 얘가 토코페롤 비타민 E의 분자입니다. A 위쪽에 있는 거. 예. 여기에 보면은 벤젠링이라고, 요거를 보고 벤젠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얘가 항산화 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B는 비타민 C고요.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거 요거 있죠. 얘가 전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얘가 절반 딱 잘라지면 비타민 A가 됩니다. 베타카로틴이. 그래서 뭐 레티놀이라고 눈가에 뭐 주름을 없애주기 위해서 바르는 이런 것들이 이 베타카로틴이 절반 딱 잘라졌을 때 만들어지는 거. 비타민 A. 네. 그 다음에 이제 D가 안토시아닌인데요. 안토시아닌은 팥국물, 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뭐 색깔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베리 종류를 굉장히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 벤젠링 속에 들어 있는 이중결합들이 깨지면서 또 OH가 있는데요. O하고 H가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 해리가 되면서 양성자와 전자가 나와 가지고 항산화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은 요겁니다. 안토시아닌 분자. 네. 안토시아닌 분자. 여기 보이시죠? 안토시아닌. 무슨 뭐 사람 이름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일본에 있는 레슬링 선수 이름하고 비슷한 건가? 전혀 다르긴 하지만 안토시아닌인데요. 얘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항산화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많이 나오는 건데 분자 구조가 이렇게 벤젠링이 이렇게 다 있어요. 요걸 보고 벤젠링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OH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 OH가 비타민의 OH가 떨어질 때 해리 되는 것처럼, 분리가 되는 것처럼,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OH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양성자하고 전자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 OH가 많이 붙어 있는 놈들이 대부분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를 한다라는 것은 꼭 전자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항산화의 기본 개념이다. 전자를 공급할 수 있는 분자이냐, 전자를 공급할 수 있는 물질이냐, 그리고 얘가 소화가 돼 가지고 흡수돼 가지고 혈관 안에도 들어가고 림프에도 가고 세포에까지도 가고 미토콘드리아 안에까지 가는 물질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얘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막 그 기능을 다 한다. 예, 그리고 다 흡수된다. 네. 아마도 먹은 영양제가 흡수 다 됐으면 사람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네, 별로 성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가 그렇게 네, 다 흡수되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즐겨 먹고 있는 O에 해당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대표적으로 EPA, DHA입니다. 그래서 얘는 EPA는 탄소가 20개 있고 DHA는 탄소가 22개 있습니다. 좀 긴 놈이 더 지용성이 강하고 더 긴 놈일수록 바이러스를 더 잘 잡아요. 그리고 길을수록 어떤 물질을 다 잘 녹여버리는 성질이 또 뛰어나요. 지용성 물질을 잘 녹인다든지 잘 붙잡는다든지 이런 기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DHA가 좀 더 강력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어주어서
뇌세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세포의 지질막, 세포막을 만드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는 정갱이, 고등어, 참치, 꽁치, 정어리, 연어,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요새는 뭐 크릴 새우로부터도 뽑아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릴 오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DHA, EPA 함량이 1g일 때 약 200에서 400m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DHA, EPA 함량이 뚝 떨어져요. 같은 1g을 먹어도. 예. 그 다음에 가성비는 얘가 나빠요. 어쨌든 DHA, EPA가 들어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크릴을 먹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크릴 비싸게 사 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DHA, EPA가 많이 들어있고 가성비가 높은 거를 사서 드셔라 라는 거죠. 크릴 속지 마십시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별로, 예, 잡다한, 네, 정말 별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오메가6 계열은 옥수수, 기름, 콩기름 이런 데 많이 들어 있는데 오메가6는 일단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옥수수 양을 좀 먹는 거를 줄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런 기름들은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낫다. 세포 대사를 시키는데 유동성이 떨어져 가지고 세포 대사가 속도가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살 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적극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를 지금까지는 줄이는 식품에 관한 거고 활성산소가 발생이 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좀 먹지 않는 게 더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 튀김, 인스턴트 식품, 튀김 음식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이 튀김 음식류 중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아크릴아미드라고 들어있습니다. 아크릴아미드가 뭐냐면은 이런 아크릴판입니다. 아크릴판. 예, 그걸 만드는 원료예요. 합성 화학물질의 개념인데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하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고온에서 튀겨질 때 150도, 250도 이 사이에서 튀겨질 때 아크릴아미드가 발생되어진다고 보고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튀김 음식 중에 아크릴아미드가 많이 들어 있고요. 얘 자체가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튀김 음식 줄이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고온에서 이렇게 조리한 음식을 고온이라고 하는 게 이 튀김의 온도가 150도에서 250도거든요. 그래서 고온에서 조리를 할 경우에 그런 물질들이 발생하는데 인터넷에 가서 아크릴아미드, 그 다음에 튀김 음식 아니면은 뭐 음식, 식품 이렇게 쳐보시면 어떤 음식에 아크릴아미드가 많이 들어있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쫙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자제를 하는 게 좋다. 이유는 아크릴아미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또 쟤도 몸에서 없애느라고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인데요. 참 고민스러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들인데 여러분들 약을 보통 처방을 해서 받으면 뭐 3일치, 5일치 뭐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뭐 10일 가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더 많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약 처방, 약 종류 딱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먹으라는 대로 먹어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내 몸이 괜찮아졌는지 안 괜찮아졌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뭐 계속 먹는 게 나은데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막 너무 심하게 막 먹어버리거나 또는 너무 과량을 먹어버리거나 이렇게 먹게 되면 이 물질을 없애는데 또 내 몸에서 많은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약효가 올라가요. 예, 그 다음에 오메가3 이런 것도 같이 먹어주면 괜찮고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신욕 마이너스 이온 목욕기로 반신욕을 할 땐 저는 오메가3를 꼭 먹어요. 비타민C를 붙여서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MSM도 붙여서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습니다. 그럼 먹으면 몸 안에서 그냥 막 돌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비타민C를 같이 먹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약물도 잘 조절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약을 특히 항생제, 그 다음에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 특히 중요한 건 항생제인데, 항생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 먹을 때는 약을 끊을 때도 서서히 양을 줄여가면서 끊어야 돼요. 갑자기 확 끊어도 안 되고, 약 끊을 때는 요거 조심해서 좀 하죠. 저는 소염제를 먹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치과 소염제 이런 거 먹을 때 먹고 이제 통증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루에 3개 먹으라 그러면 하루에 2개를 먹다가 하루에 1개씩 먹다가 그렇게 해서 끊어갑니다. 그래서 뭐 한 3, 4일 후에 끊어지죠.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개수를 줄여가면서 끊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은 누누이 뭐 많은 얘기를 해왔던 이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기계를 가지고 발생을 시켜도 되고,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 그 다음에 샤워를 할 때도 마이너스 이온이 발생되어져 나오는데, 샤워를 하루 종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3,000개 정도 나옵니다. 또 가습기 25,000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잠잘 때 머리맡에 가습기 같은 거 틀어놓으면 굉장히 그 효과를 잘 볼 수가 있고요. 부산에 계신 어떤 분이 마이너스 이온을 이용을 해서, 즉 가습기를 이용을 해서 부인이 잠을 굉장히 잘 자게 되었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를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집에 가습기 있으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저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집 안에서는요 활성산소가 많이 있고요, 마이너스 이온은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이온 하나도 없다. 예. 정말입니다. 예. 집 안에 마이너스 이온 하나도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또 활성산소가 무지막지하게 발생해요. 이 담배가 여기 끝에 탈 때 600도 이상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온도에 산소가 지나가면서 타면서 지나가면서 그 열 때문에 산소 분자가 다 깨져버려요. 그 깨진 게 내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내 몸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혈관 안에가 아니라 뭐 폐에 와 가지고도 공격을 하고, 폐 속으로 그 혈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도 또 공격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얘네들이 활성산소를 또 만들어낸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줄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활성산소가 보통 발생하면은 이 적혈구가 막 뭉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예. 왼쪽 편의 사진처럼. 그런데 마이너스 이온 같은 거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아까 비타민 E라든지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오메가3도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뭉쳤던 적혈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깨 통증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요. 또 다른 데 통증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전부 많이 없애고 염증도 줄여야 대사가 잘 되고, 대사가 잘 되니까는 다이어트도 되고 내 몸에 이상한 것들도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식품으로 활성산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식품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도 다 활성산소를 줄여주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음식, 안토시아닌과 같은 거, 팥 국물, 절대 팥 삶고 나서 국물 버리지 말고 마셔라, 먹어라. 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온을 공급을 해라, 가습기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활성산소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세포의 활성산소를 없애려면은 세포의 속에 미토콘드리아까지 비타민C나 항산화 물질이 전달돼 갖고 잘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게 글루타치온, 오늘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글루타치온 같은 게 거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없애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치온 먹어라. 그 다음에 비타민 B100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이 갖고 있는 분자 특성상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세포 속에까지 운반을 해줄 수 있느냐, 세포까지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몸은 세포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혈관 속에서 가다가 그냥 죽는 것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런 물질들, 그게 이제 영양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은 칼로리를 줄여주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활성산소 발생 자체를 많이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질, 대표적인 거, 콩나물,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 하루에 뭐 한 10장씩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콩나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용해성 식이섬유질이 뭐냐면은 그 미역 다시마에 있는 알긴산, 그 다음에 키토산, 이런 게 녹는 식이섬유질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각종 항산화제는 전자 공급 물질이므로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튀김 음식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데 쓰인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줄이자.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이는 생활 습관이 필요한 거죠. 생활 습관을 좋게 해서 그 활성산소를 줄여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쪽 카메라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